사실 이 자산이 5억 간다, 10억 간다, 100억 간다 지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의 반대 논리를 펴기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 특징 때문에 이 자산은 사실 어디까지 가도 이상할 일이 없는, 실제 이제 제 투자 비중의 70% 이상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적어도 이 자산은 10% 이상 정도는 넣는 게 좋다, 적어도.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이장우입니다.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강세장의 중간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요. 완전히 시장이 이제 약세장으로 접어들어서 약세장에서 정말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 하락장의 끝이 아니라 이미 강세장인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강세장인 중간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좀 가깝다고 봐요. 지금의 시기가. 그걸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맞습니다. 강세장이 중간이니까. 그거를 본 근거 중에 하나는, 이거는 과열 지표만으로는 좀 보기 좀 힘들었고요. 채굴자 지표들을 좀 봤고, 채굴자 지표는 지금 채굴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채굴자들이 고난의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내재적인 좀 특징들이 있잖아요. 채굴자들이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지나면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그 예를 들어서 중소 채굴자들은 다 이제 문을 닫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가진 채굴 기업들만 살아남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재편이 되고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 3월 달에 1억 정도 갔다가 지금 한 뭐 7천 정도 빠졌다가 8천만 원 초반대잖아요. 지금이 이제 채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고, 요 시기가 지금 6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강세장의 중간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크로 금융 환경 자체가, 이게 만약에 채굴자도 되게 힘든 시기였고 그랬는데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기조가 있어. 예를 들어 2021년도 11월 달처럼요. 그러면은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뭐 다른 모든 특징들이 있지만 결국 유동성이 함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확 줄어든다라는 시그널만 있어도 비트코인은 확 이게 가격이 움직여요.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지금 방향 자체가 이제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어서 부양을 하는 이런 좀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이제 강세장의 중간으로 좀 보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금처럼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은 뭐냐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미 오랜 금융시장에서 투자의 구루들이 많이 얘기하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인데, 성공하는 투자를 하려면 좋은 자산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앙드레 코스탈란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제 투자 기자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80년 증권 이 생활을 해봤지만 증권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단기 투자자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은행이나 브로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단기 투자자들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횟수를 늘리게 하는 거죠. 늘리게 하면 이 하우스만 가장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승리한 투자를 하려면 일단 좋은 자산을 골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일단 좋은 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전제를 좀 깔아볼게요. 요거 일단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 이걸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를 할 때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방법이 일단 가장 좋다. 적립식 투자를 해야지만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 논리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제 장기 투자하려는 생각으로 올해 3월 같을 때 진짜 거래량 많았거든요. 저희도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신규 가입자도 많았고, 보통 그때 투자를 시작해요. 일반인들은 보통은 그때 실제로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유튜브를 틀면 가격이 1월부터 3월까지 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올랐던 이유를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좋은 정보를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뭐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죠.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와, 이거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전망들은 그때는 이제 2억, 3억, 5억씩만 나오는 거죠. 지금 놓치면 완전히 놓치겠다 해서 그때 많이 투자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때 투자를 시작한 금액이 본인이 투자를 할 금액의 100% 또는 70% 또는 50% 상당수 금액이었다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한 30%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때 적립식 투자로 내가 이걸 한 2년 정도 분할로 산다 생각을 하고 분할로 사는 이제 구매를 택했으면 샀는데 다음날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다음날 떨어진 가격만큼 이제 구매 수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같은 금액을 구매하더라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구매 수량이 더 늘어나니까 사실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기존에 구매했던 게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났으니 그래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이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결국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이 자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적립 투자를 시작할 때는 확신이 좀 덜 해도 돼요. 공부를 하다가 이거 비트코인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딱 그만두면 돼요. 그래도 일부 금액만 투자가 됐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확신이 더 생기면은 더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적인 조언인 거죠. 진짜 저점에 사서 저점에 한 번에 사서 나중에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적금처럼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적립 투자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하고 다른 투자 방법들을 좀 응용해서 같이 붙이면 되게 좀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 투자는 두 개 다 특징이 있어요. ETF는 증권사에서 구매를 하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제 좀 관리도 받고 아무래도 증권사나 이런 전통금융권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건전할 거예요. 조금 더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구매했는데 거래소가 망하면 내 자산을 보존할 방법이 없는데 ETF는 그런 면에 좀 더 안정적인 게 있죠. 그래서 아주 내가 큰 금액을 한다면 진짜 내가 자산가고 큰 금액을 한다면 오히려 규모가 작은 거래소에서 할 땐 좀 걱정될 것 같아요. 이 거래소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오히려 ETF를 선호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나 고액 자산가들은 오히려 ETF를 선호할 수 있어요. 미국의 케이스도 보면 실제로 많았거든요. 거래소로 했는데 진짜 안전하려면 거래소에서 사서 이거를 개인 지갑으로까지 옮겨 놓으면 어떻게 보면 ETF보다도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개인 지갑도 사야 되죠. 전송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좀 귀찮은 일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뭐 요 특징에 맞는 이제 본인의 패턴에 따라서 하면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최근에 관련된 논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인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전통자산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을 때 몇 프로를 편입을 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잘 나오냐? 이 첫 번째 질문 72%랍니다. 수익률 관점에서만 보면. 근데 그만큼 했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많이 나오겠지만 비트코인 자체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한 해에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2022년도에 70% 빠졌고 2018년도에 80% 빠졌고 2014년도에 85% 빠졌으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수익은 많이 나 보일지언정 너무 변동성이 크면 그것도 되게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샤프 지수란 거를 감안한,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감안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줄인 상태에서 최적의 수익률을 내는 그 비율은 몇 프로냐, 요걸 봐야 조금 더 현실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라고 합니다. 10%. 그러니까 10%까지는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10% 되는 지점이 그냥 최적. 10% 넘어가면 수익률 좀 많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쪽에 남은 이제 위험도 올라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10%도 훨씬 넘거든요. 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냥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투자를 했을 때 최대한 이 정도 기간 정도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간이니까 이런 기간을 감안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당장 돈을 찾지 않아도 되는 돈만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위험을 감안을 하고 최적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기관들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는 외부의 이제 LP들이나 이제 다른 돈 자금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저거기 때문에 여긴 단순히 수익률만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변동성도 적어야 되고 언제든지 이렇게 찾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률 유지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이 논문 결과로는
10% 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데이터였습니다. 실제 이제 제 이 투자 비중의 70% 이상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높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가야 되냐?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틀려서. 그래서 이게 70% 좋다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라는 거고. 근데 적어도 오히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라면 적어도 이 자산은 10% 이상 정도는 넣는 게 좋다. 적어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라면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등등도 있고 한 10% 이상은 비트코인 가져가라. 근데 이게 과거에는 여러 리포트 보면 한 5% 미만, 4% 이렇게 있었는데 뭐 최근의 데이터로는 10% 정도까지가 좋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매도 타이밍이 정답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반 투자는 두 가지를 맞춰야 되거든요. 저점에 사야 되고 고점에 팔아야 되고. 일반 투자는 두 개를 맞춰야 돼요, 확률적으로. 근데 적립식 투자는 시장은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시작은. 그러니까 시작을 자꾸 뭔가 가려서 저점에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시작은 그 자산에 대한 흥미가 생겼을 때 바로 적립 투자를 시작하면 된다. 그 매도 시기만 잘 고려하면 된다. 이거고 이 매도 시기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 시간, 최대한 긴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면 돈에도 시간의 힘이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힘이 있는 돈이면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저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 첫 번째로 있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매도 타이밍으로 보면 매도 타이밍에서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조금 더 좋아요. 온체인 데이터 지표. 이 타이밍을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서 못 파니까 이제 어깨 정도에서 판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보면 MVRV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MVRV라고 하는 지표가 뭐냐면 이것도 중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데 되게 좋거든요. MVRV 지표는 비트코인 시장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몇 배의 수익을 얻고 있냐 이 지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MVRV가 1이라고 그러면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다 본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MVRV 지표가 1.5라면 모든 투자자들이 한 50% 수익을 보고 있다. 2라면 2배를 다 벌고 있다. 0.5라면 다 50% 손실을 보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거 데이터를 한 이제 10몇 년 쭉 봤더니 MVRV 데이터에 약간 그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이. MVRV 지표가 1 미만일 때는 항상 바닥이었던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 매수하기 딱 좋다. MVRV 지표가 3.7 이상일 때는 항상 고점이더라. 근데 이 시장이 성숙해 나가면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과거에는 MVRV 지표가 한 3.7 정도 고점이었는데 이게 좀 내려오고 있긴 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수준으로 좀 응용을 해보면 이 MVRV 지표가 한 3 정도를 넘어가면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시작하기 좋은 지점이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더 다양한 몇 가지 지표들이 있긴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가 우리가 바로 직전에 있는 크립토의 불장이었거든요. 상승장. 그때 2021년도 4월 달에 비트코인이 이제 폭락을 했죠. 2020년도 12월부터 2021년도 4월까지 거의 초반에는 매달 2배씩 올랐고 계속 이제 매달 한 50% 이상씩 가격이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부다빔이라고 하는 부처님 모신 날, 석가 타시는 날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상징 부다빔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환경 오염 문제였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환경에 오염이 된다 안 좋다 그래서 중국에도 다 채굴 금지 선포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붙였다가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도 취소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가격도 폭락했거든요. 그때 이제 MVRV 지표가 3을 다 넘었었어요. 3.3, 3.4 정도. 근데 우리가 그 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좀 취하죠. 와, 지난달에도 50% 올랐고 그전에도 2배 올랐고 그리고 테슬라도 비트코인 결제 지원한다 그러고 너무 좋은 얘기도 막 쫙 없는데 그때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옆에 보조 지표로 다 보고 있으면 와 이게 3을 넘었네. 야 이거 조금 너무 갈 만큼 갔다. 이제 좀 조심 좀 하자. 이 얘기는 새로 좀 살 것도 좀 조심해서 좀 밀어놓고 현금 좀 확보하고 이미 좀 많이 자산 갖고 있다면 좀 분할 매도 현금을 좀 바꿔놓고 이런 전략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참고하기 좋은 게 또 MVRV 지표입니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자산인 게 비트코인은 기초 자산이 없잖아요. 기초 자산이 없어서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욕을 들어 먹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 회사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수익을 대변한 어떤 증권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국가에서 발행한 어떤 국가의 사용성이 있는, 국가에서 하면 국가 세금이라도 그 돈으로 내니까 또 국가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기초자산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비트코인의 어떤 되게 부정적인 저거였는데, 가격에 대한 상승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질문에서는 이 특징 때문에 이 자산은 사실 어디까지 가도 이상할 일이 없는, 그냥 캡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이걸 어떻게 비교해 보면 되냐면, 반대면에 달러가 화폐잖아요. 달러가 뭘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달러에 기초 자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금 본위제 이후, 그러니까 원래는 금이 있는 양만큼만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데, 금 본위제 끝난 뒤부터는 1971년이죠. 끝난 뒤부터는 얘가 99% 가치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99% 가치가 하락했는데, 지금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가장 갖고 싶어하는 좋은 자산이고, 달러를 쓰는데 단 1의 문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99%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쓰는데 저는 문제 없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올라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얘는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에요. 근데 공급은 세계 이런 자산이 없어요. 완벽하게 한정이 돼 있어요. 2,100만 개. 우리가 가장 희소하다고 하는 금이라는 자산도 매년 2%씩 인플레이션 추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채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럼 금 채굴하는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더 채굴해요. 쉽게 얘기하면 광산을 더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공급이 좀 더 늘어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도 가장 그래도 희소한 자산이라서 가치를 담는 자산인데, 부동산도 가격이 엄청 오르면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많이 내서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는 돈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 짓죠. 공급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조정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가격 탄력성이 없어요. 공급이, 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뭐 적게 공급되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공급되는 자산이 아닌 거죠. 명확히 2,100만 개,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절반씩 줄어들잖아요. 픽스되어 있는 스케줄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스트릭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자산 이런 자산이 없다. 그러면 수요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수요가 이 자산을 채택하는 게 더 많아질까 더 줄어들까라는 것만 맞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아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 자산의 가격은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자산이 지금 뭐 전망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5억 간다, 10억 간다, 100억 간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의 반대 논리를 펴기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